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지금 불거져서 계속 진행 중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됐죠. 이 검사 탄핵안에 기권을 했는데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곽상언 의원이 표결 직전 주변에 했다는 말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성훈 기자,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 곽상언 의원이 표결 직전에 주변에 했다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곽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이 의원총회 도중에 한 의원 옆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의총에서는 검사 4명 탄핵안에 대한 찬성 당론이 채택된 상태였는데요. 이 곽 의원이 한 의원에게 의원님 이게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의원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했고 이 곽 의원이 검사 탄핵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A 의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동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한 의원은요 이 변호사인 곽 의원 입장에서는 지도부 설명을 듣고도 이 분명한 탄핵 사유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무작정 찬성표를 던지는 게 소신을 꺾는 일이라고 본 것 같다 이렇게 좀 전했습니다. 네, 저 얘기인즉슨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사사롭게는 주고받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신을 지켰던 이제 곽상언 의원 친명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곽상언 의원의 장인인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전 변호사님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제 어떤 당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의원에 대해서 친명 강성층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거는 많이 있어 왔지만은 여기서는 네 장인이 검사들한테 시달리다가 글이 된 것을 모르느냐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진보층에서는 일종의 성역 같은 금기시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장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지금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그다음에 아니면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그 지지층과 좀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탄핵 소추안의 법사위 회부안에 대해서 기권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크게 봐서 민주당에는 좋은 의미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저 그 곽상언 의원이 저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는 그게 2019년 1월에 뭐 어떤 용변 사건인데 거기에 관해서 다른 다른 어떤 진술자들이 동석했던 사람이 그 탄핵 소추된 그 박 검사 같은 경우에 탄핵 소추 예정인 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찍 집에 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성윤 의원이 2019년 9월부터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했었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때는 몰랐다고 그러는데 아니 탄핵 사유까지 되는 소리를 검찰국장까지 하면서 왜 몰랐다는 거예요? 저기 말이 된다는 소리.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지금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신문에서 이런저런 그 비판의 분석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 보도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차재원 교수께요.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 검사 4명 탄핵에서는 이제 한 발을 빼고 대신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인상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여론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일반 검사 4명에 대한 지금 탄핵 발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견문 발금, 그러니까 모기를 잡는데 칼을 들고 설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부분은 최종적인 정치적 무기인데 그리고 그 대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권력의 핵심부한테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인데 궁극적으로 지금 탄핵으로 바로 가자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탄핵 청원의 이유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의 문제라든지 최상병의 순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그런 데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종합특검법에 대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상당히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청문회 과정에서 이 증인들이 상당히 결정적인 증언을 한다든지 결정적인 증거가 튀어나올 거면 그때는 좀 더 나아가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특검법에 대한 정치적 동력을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일단 한번 이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국회에서 회부가 돼서 청문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될 경우에도 이것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선례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중을 기해야만 하는 문제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뜨거운 감자처럼 손에 딱 쥐었는데요. 성추인 의장께요. 지금 이제 당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최대의 관심은 이제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겁니까? 그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예. 고려를 하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차 교수님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제 이게 국회 청원이 사실 국민들이 뭐 일부만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예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국회 국민청원보다 개인 인증 방식이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그것도 150만, 맞습니다. 146만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진행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 당시에 이거는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입법부의 이런 국회 청원을 통해서 이렇게 케이스가 한번 쌓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반대가 됐을 때, 우리가 여당이 됐을 때도 똑같이 우리가 조금 뭐 흔들릴 때 보수 진영에서 한 100만 모아서 사실 이 답변해야 되는 기준은 5만으로 낮춰져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게 넘어갔을 때 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근거로 뭔가 청문회가 진행되고 하면은 계속해서 뭔가 정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100만 이상의 지금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응답을 해드려야 되지만 청문회를 하더라도 뭔가 증인 채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고 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까지 다 고려해서 좀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이제 대통령 증인 채택은 전혀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